오행각설과 약설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행각설의 응용, 오행각설의 생리적인 부분들에 어떻게 응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장부와의 관계에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과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오장의 생리 기능을 서로 비교를 해볼 때, 목에 바로 이 곡직의 기운이 간의 기운을 소통하고 위로 올리고 울결되는 것을 싫어하게 하는 수설작용과 관련이 있고, 화에 타오르는 염상의 기운이 심장을 따뜻하게 하는 어떤 기능, 토의 수납 화생의 부분이 바로 비장의 수곡운하와 기혈 화생과 관계가 되어지고요. 금의 숙살하고 수렴하는 것이 폐의 아래로 내리는 작용과 서로 이제 관련이 있고, 수의 윤택하고 아래로 향하는 윤하 기능이 바로 신장에 물을 주관하고 전기를 저장하는 기능과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어떤 이 관계가, 재화의 관계가 장부의 생리 기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목이 간이라고 보게 되어진다면, 목생화의 부분은 간장에 흐른 심장을 자양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의 양기는 비장의 운하를 따뜻하게 해주고, 토는 비장의 수곡전기는 폐로 들어가 토생금이 되어지고, 금의 폐기는 아래로 내려가 수액을 신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금생수가 되어지게 되고, 수의 신장의 전기는 간장의 혈을 자양함으로 수생목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생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상극의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상극은 목과 토의 관계, 토와 수의 관계, 수와 화의 관계, 화와 금의 관계, 금과 목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목과 토의 관계입니다. 간의 기운이 조달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간의 조달하는 특성은 비장의 옹체된 기를 소설시키니 목극토가 된다. 그리고 토와 수의 관계는 비장이 운한 수액은 신장의 수가 범람을 막으니 토국수가 되며, 수와 화의 관계, 신장의 음이 자윤하는 기능은 심장의 화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제약함으로 수극화가 되고, 그 다음에 화와 금의 관계는 심장의 양이 따뜻하게 하여 폐에 아래로 내리는 작용이 퇴과하는 것을 막으니 화극금이 된다. 그 다음 폐와 목과 금과 목의 관계는 폐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기능은 간장의 기운을 위로 올라가는 기능이 퇴과하는 것을 제어하기 때문에 금극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장육부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장부는 다른 장기에 서로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장의 병변도 역시 상호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장의 질병이 다른 장기에게, 그리고 다른 장기의 질병이 본장으로 전달되는 병리적인 상호 영향이 바로 전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변의 과정은 상생관계 속에서의 전변과 상극관계에서의 전변으로 나눠지는데요. 상생관계는 이제 말 그대로 목화토금수의 상생관계, 상극관계는 목화토금수의 상극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전변인데,
상생관계 전변으로는 모병급자, 자병급모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다른 이야기로 하면 모병급자라고 하는 것은 모장에서 자장으로 질병이 전변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예를 들면 간병이 심장에 미치게 되어지고 신장의 병이 또한 간에 미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자병근모라고 하는 것은 자병이 모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병이 신장에 미치기도 하고 심장의 병이 간에 미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상생관계에서 이제 모자 관계를 이제 성립을 해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쪽을 모로 보고 도움을 받는 쪽을 이제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모병급자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병이 자식에게 미친다라고 하게 되고, 또 자병급모는 자식의 병이 부모에게 미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급관계의 전변은 상승전변과 상모전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전변은 퇴과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상모전변은 불급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장의 병변은 계절과의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절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계절에 적응하면서 우리의 몸이 진화하고 우리의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절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장의 병변과는 계절과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이야기로 한다면 계절에 따라서 그 주기와 사기가 이제 있는데, 그 주기와 사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또 그 오장육부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봤더니 봄에는 간의 병이 많이 발생하고, 여름에는 심장의 병이 발생 많이 하고, 늦여름에는 비장의 병이, 그리고 가을에는 폐병, 그리고 겨울에는 신장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 이 부분은 그 계절의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 계절에 순응하는 그 생활 태도나 음식 식이 방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훨씬 더 해당 절기의 장부의 병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행의 운동 형식, 오행학설은 진단과 치료에도 폭넓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인체는 유기적인 연결체로서 내장에 질병이 생기면은 체표에, 그리고 상응되는 부위에, 그리고 그 조직 기관에 반응을 하게 되어지고, 색이나 맥이나 미각 등의 이상 변화로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단법에도 오행학설이 이제 이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간과 담낭을 이야기를 하지만, 간과 담낭 외에 연관되어져 있는 그 기관이 안으로 밖으로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과 담낭과 눈과 목과 고관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손톱과 발톱과 이런 부분들까지 서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단하는 부분에 서로 도움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 뭐 해부를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봤더니 간이 안 좋은지 확인한다, 이렇게 하게 되지면, 이제 만약에 열어놓고 난 다음에 배를 열어놨는데 안 좋은 거야 아니라 그냥 건강하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의 조상들은 그 수없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되어지죠. 후티어 희부에 보지 않더라도 손톱이 안 좋고 발톱이 안 좋고 눈 시력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힘줄이 약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목이 안 좋을 때는 간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진단과 치료에도 이 오행은 깊숙이 이용이 되어지고 있다. 단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행학설은 진단과 치료에도 지금 이렇게 영향을 많이 드넓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행의 상생과 오행의 상극 그리고 오행의 상승과 상모의 이런 운동 형식들을 통해서 오장의 질병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부분에서도 역시 도움이 되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태과한 상태라고 여겨진다 한다면 이제 덜어내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불급한 상태라고 한다면 보충하는 상태에서 질병의 전변 과정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간의 병에 있는 경우에 간기가 퇴과하게 되지면 이제 비장을 누르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치료법을 써서 간병이 비장에 전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지나치게 커져 있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간기가 너무 퇴과한 경우에는 간기는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간기가 넘침으로써 생겨나는 비장과 폐장은 도와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미리 이제 예측하고 또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약선 치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을 통하여서 지나치게 퇴과한 부분은 줄어들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행학설의 운동 형식에 보게 되어지면 그 치료법도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 상생치법을 보게 되어지면 보모사자라고 하는 그 치료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모를 보하고 어떨 경우에 자를 사느냐? 허자 보기모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가 되어지는 장부가 허하게 되어지면 보하고 그 자가 되는 장기가 실하게 되면 사한다. 그래서 실즉 사기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허자 보기모 실즉 사기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치료법이 상생치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모자 관계에 있는 장의 병이 허증이면 모장을 보호하는 치료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모자 관계에 있는 장의 병이 실증이면 자장을 사하는 치료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번 시간에 그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극치법이 되겠는데요. 이런 상극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제 치법으로는 이제 억강부약이다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한 것은 이제 억제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은 부축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억강과 부약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억광은 퇴과한 장의 강성을 억제하고 상승과 상모를 막아주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억강부약에 대한 부분에서 부약은 이제 약한 경우, 즉 불급한 장의 허약함을 도와서 상승과 상모를 이제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극치법에 보게 되면 강한 것은 억누르고 약한 것은 부축한다 이런 이야기는
곧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완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보면서 음양 오행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여전히 하고 있는 부분은 조화 균형을 위해서 약한 것은 보강하고 강한 것은 덜어내는 이러한 부분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향해서 발전을 향해서 불안전하고 불안정적인 일들은 계속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런 대립과 이 불균형이 계속 되어지는데 이 대립과 불균형에 대해서 대처하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강한 것은 그리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하고 약한 것은 보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약선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뭐가 지금 지나친지, 뭐가 부족한지를 사실은 이 음양 오행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막 복잡하게 이런 법 저런 법 이야기하고 있지만 극단적인 부분으로 본다 한다면 뭐가 부족한지, 뭐가 넘치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넘치는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밥상을 보면서도 레시피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도 조리법을 보면서 뭐가 넘치지, 뭐가 부족하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만약에 넘치는 것이 있으면 덜어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내야 돼요. 계절에 봐서도 이 계절에 뭐가 넘치지, 뭐가 부족하지, 뭐가 넘치지, 뭐가 부족하지, 부족한 건 채우고 넘치는 건 제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도 그러고, 내가 음식을 만드는 부분에서도 음식 어떤 재료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을 때도 내가 어떤 걸 너무 많이 넣고 있는지, 어떤 걸 부족한 건지, 이런 걸 채워 넣기 위해서, 사실 음양 오행을 배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바로 그거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어려운 것 같은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 내용들, 수없는 내용들이 가리키고 있는 부분은 결국엔 하나예요. 가리키고 있는 거 하나. 뭘 가리키냐면 부족한 것은 채워라. 넘치는 것은 채워해라. 마치 그 달빛을 가리키고 있는 손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만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빛을 보라라고 가르치면서 달을 향하여 손짓을 하고 있는데 그 달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넘치는 것은 제하라. 부족한 것은 보충하라.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계절 속에서, 증상 속에서, 조리법 속에서 각각 남자한테는 여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젊은이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배워나가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